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와 자산 가격은 계속 오르는 시대? 여러분은 지금 내 자산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30대와 40대가 가장 위험한 이유를 아십니까? 30대와 40대는 아직 괜찮아 보이는 시기입니다. 체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시간도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위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을 미루고 저축을 미루고 공부를 미루고 관계 정리를 미룹니다. 나중에 해도 되지 뭐. 하지만 나중은 없습니다. 50대가 되면 이미 늦습니다. 건강은 망가져 있고 자산은 쌓이지 않았고 커리어는 막혀 있고 선택지는 사라져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은 당장 티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 운동을 안 해도 내일 몸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오늘 저축을 안 해도 내일 파산하지 않습니다. 오늘 공부를 안 해도 내일 해고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년 뒤에는 삶의 무게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문제를 인식했다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그럼 50대가 후회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은퇴 설문과 중장년층 인터뷰를 보면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왜 이걸 몰랐을까? 통계청과 금융연구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은퇴 준비 실태 조사를 보면 50대 이후 삶의 만족도를 가장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소득 부족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선택입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구조를 이해하지 못했고 건강과 커리어, 관계를 관리하지 않은 결과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시점이 50대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씨앗이 대부분 30대와 40대에 뿌려진다는 점입니다. 이 시기는 아직 체력도 있고 수입도 유지되기 때문에 위기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오늘은 30대와 40대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10년 뒤 후회하게 될 것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돈 관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수입이 적어서 저축을 못해. 연봉이 오르면 그때 모아야지. 하지만 한국은행 금융소비자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를 꾸준히 작성하고 예산을 설정한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순자산 격차는 10년 후 평균 2배 이상 벌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의 크기가 아니라 관리 방식입니다. 연봉 5천만 원인데 매달 통장이 텅 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봉 3,500만 원인데 매년 500만 원씩 자산이 느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이는 구조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는 돈이 없어서 저축을 못해. 하지만 자산을 만든 사람들은 반대로 행동합니다. 먼저 떼어놓고 남은 돈으로 생활합니다. 급여가 들어오면 저축과 투자를 먼저 합니다.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남은 돈으로 한 달을 삽니다. 이 차이는 30대에는 크게 체감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통장에 300만 원, 한 사람은 50만 원. 그렇게 큰 차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40대를 지나면서 이 차이는 생활의 안정성 자체를 갈라놓습니다. 한 사람은 순자산 2억, 한 사람은 마이너스 5천. 이건 소득 차이가 아닙니다. 관리 방식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복리라는 시간이 더해집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달라스 연방은행의 장기 투자 연구를 보면 투자 시작 시점이 10년만 늦어져도 최종 자산 규모는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20대부터 매달 50만 원씩 투자를 시작한 사람이 연평균 수익률 7% 기준으로 50대가 되면 약 2억 6천만 원이 됩니다. 30대부터 시작한 사람이 똑같은 기준으로 투자해서 50대가 되면 약 1억 2천만 원입니다. 10년 늦게 시작했을 뿐인데 자산이 절반입니다. 투자 원금 차이는 6천만 원인데 최종 자산 차이는 1억 원 이상입니다. 이게 복리의 힘이고 시간을 살 수 없다는 게 바로 이 뜻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나중에 투자하겠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유가 생겨서 투자를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는 구조가 훨씬 일반적입니다. 연봉이 5천에서 7천으로 오르면 지출도 같이 오릅니다. 차를 바꾸고 집을 옮기고 외식이 늘어납니다. 남는 돈은 여전히 없습니다. 30대는 투자를 시작하기에 이른 나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나이입니다. 40대에 시작하면 이미 10년을 잃은 겁니다. 다들 신용점수를 관리하고 계십니까? 우리 대부분은 대출받을 일이 없으면 신용점수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 신용평가사 자료를 보면 40대 초반에 신용점수가 급격히 하락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젊을 때 신용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신용점수가 갑자기 필요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집을 사려고 할 때, 전세대출을 받아야 할 때,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 말이죠. 그때 신용점수를 확인합니다. 650점입니다. 은행에서 제시하는 금리는 연 5%. 신용점수 900점인 사람은 3% 금리를 받습니다. 3억 원을 30년 대출 받는다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신용점수 900점, 금리 3%. 30년 총 이자는 약 1억 3,700만 원입니다. 신용점수 650점, 금리 5%.
30년 총 이자는 약 2억 7,900만 원입니다. 같은 집, 같은 대출 원금인데 신용 점수만으로 1억 4천만 원을 더 냅니다. 신용은 단순히 대출금리 문제가 아닙니다. 집을 살 수 있는지, 사업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위기 상황에서 시간을 벌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자산입니다. 미리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신용 점수 관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카드값 연체하지 않기, 카드 한도의 30% 이하로 사용하기, 불필요한 대출 정리하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신용 점수는 올라갑니다. 30대와 40대에 신용 점수를 900점대로 유지하십시오. 그게 10년 뒤 1억 원 이상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비상금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비상금 없이 삽니다. 급여가 들어오고 카드값 빠지고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OECD 국가 비교 자료를 보면 최소 6개월 이상의 생활비를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한 가구는 실직이나 질병 같은 충격 이후 회복 속도가 2배 이상 빠릅니다. 비상금은 수익을 내는 돈은 아닙니다. 예금에 넣어두면 이자도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상금을 모으는 것을 미룹니다. 하지만 비상금은 인생에서 가장 비싼 실수를 막아주는 돈입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 비상금이 없으면 고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써야 합니다. 아니면 투자 중인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고 손실을 확정합니다. 비상금이 있으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비싼 대출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비상금은 급할 때 자산을 헐값에 팔지 않게 해주고 잘못된 대출을 선택하지 않게 해주는 방어 장치입니다.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이면 6개월치는 1200만 원입니다. 1년에 100만 원씩 모아도 12년 걸립니다. 30대에 시작해야 40대 초반에 완성됩니다. 40대에 시작하면 50대에 완성됩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입니다. 30대와 40대는 버틸 수 있는 나이입니다. 잠을 적게 자도 야근을 해도 운동을 안 해도 당장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잔인해집니다. 서울대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를 보겠습니다. 30대의 만성수면 부족과 과로 습관은 50대 이후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발병 확률을 40% 이상 높입니다. 젊을 때는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의 건강은 노력으로 회복하는 문제가 아니라 관리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50대의 당뇨 진단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약을 먹습니다. 식단을 조절합니다. 운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손상된 건강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의료비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만성질환이 있는 50대의 연평균 의료비는 300만 원을 넘습니다. 중증으로 가면 연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우리가 30대와 40대에 번 돈, 그 돈의 상당 부분을 50대와 60대의 병원비로 씁니다.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간단합니다. 하루 7시간 수면, 주 3회 30분 운동, 연 1회 건강검진. 이 세 가지만 지켜도 50대의 삶이 달라집니다. 건강은 투자가 아니라 보험입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관리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는 돈으로도 시간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커리어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가 괜찮으니까 당분간은 괜찮겠지. 하지만 커리어는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40대 이후 평균 재취업 기간은 2년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상당수는 기존 소득 수준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경쟁력이 있을 줄 알았다. 30대와 40대의 회사 일만 한 사람은 50대의 선택지가 없습니다. 반면 30대와 40대의 작은 부업 경험, 글쓰기, 콘텐츠 제작, 새로운 기술 학습을 꾸준히 쌓아온 사람들은 50대에도 선택지가 남아 있습니다. 부업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회사 밖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퇴근 후 1시간, 주말 3시간. 이 시간을 넷플릭스 보는 데 쓸 수도 있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쓸 수도 있습니다. 30대에는 차이가 안 느껴집니다. 40대에도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50대가 되면 이 차이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블로그를 만들든 유튜브를 시작하든 온라인 강의를 듣든 회사 밖에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드십시오. 10년 뒤 그게 구명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부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금리, 환율, 세금, 인플레이션 같은 개념을 어렵다고 피합니다. 나는 숫자에 약해. 경제는 전문가들이나 하는 거지.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런 개념을 어렵다고 피한 사람들은 결국 숫자에 의해 인생이 결정됩니다. 예금 금리 4%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릅니다. 물가 상승률이 5%인데 예금 금리가 4%면 실제로는 매년 1%씩 가난해지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대출 금리 3%와 5%의 차이가 30년 뒤 1억 원 이상 차이를 만든다는 걸 모릅니다. 신용 점수를 관리하지 않다가 금리가 높은 대출을 받습니다. 세금을 모릅니다.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포기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몰라서 집을 팔 때 수천만 원을 더 냅니다. 반대로 구조를 이해한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금리가 오르면 예금을 늘리고 금리가 내리면 대출을 활용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달러 자산을 사고 환율이 내리면 해외여행을 갑니다. 모든 것을 완벽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 구조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게 30대와 40대가 해야 할 공부입니다. 하루 30분 경제 뉴스를 읽으십시오. 한 달에 책 한 권, 금융 관련 책을 읽으십시오. 1년이면 12권입니다. 12권이면 기본 구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년 뒤 그 공부가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아끼는 지식이 됩니다. 30대와 40대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뒤에는 이미 늦다는 점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 급여 자동이체 설정하기, 신용점수 확인하고 900점 목표 세우기, 비상금 통장 만들고 매달 10만 원씩 넣기, 건강검진 예약하기, 퇴근 후 1시간 공부 시간 확보하기. 하나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시작하십시오. 10년 뒤 당신은 오늘의 선택에 감사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월급만으로는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시선에서 경제 구조를 계속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